이번 강의의 주제는 의사결정나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나무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회기나무와 분류나무에 대해서 다뤄보고 이 모델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나무는 디시전 트리라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결정이고요. 의사결정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나무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트리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겟 반응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타겟이죠. 타겟 우리 목표 변수가 연속형일 때 는 회기나무라고 부르고 y가 범주형일 때 또는 여러가지 범주를 나타내는 이제 그룹 변수일 때 우리는 분류나무라고 부릅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먼저 노드란 녀석으로 노드와 그 다음에 이 노드들 간의 관계 릴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나무를 뒤집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여기가 이제 최상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뿌리입니다. 그래서 노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드가 위치한 그 깊이 위치한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먼저 뿌리 노드는 루트 노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끝마디 잎은 이 나무는 일단 줄기와 잎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각각이 다 모두 여기가 노드에 해당이 되고요. 각각이 가진 역할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뤘던 게 맨 위에 있는 최상층을 루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것이 이제 if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립 노드라고 부릅니다. 또는 끝마디 종착역이라고 해서 터미널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관계의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페어런트와 차일드가 있습니다. 이건 서로가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씁니다. 자, 이 노드의 기준으로 해서 이 노드는 이 노드의 자식이 되고 반대로 이 노드는 이 노드의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라고 해서 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줄기하고 잎으로 이게 다 줄기죠. 근데 하나의 여기에 이 가지를 이렇게 끊으면 이 전체가 가지가 되죠. 이 줄기 한 부분을 뭐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여기 있는 연결된 요 부분을 자르면 이 전체 이 덩어리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가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하나의 예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가 이 경우는 범주형입니다. 신용 상태에 관한 자료로 전체 데이터는 자료의 개수는 323개이고 신용 상태가 범주형 변수로서 즉 그룹 변수로서 좋음과 나쁨을 가집니다. 좋음은 보통 이제 관심 있는 게 신용이 좋은 걸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위험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나쁨을 보통 1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323명 중에 좋고 나쁨이 거의 5대5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영의 비율이 나쁨의 비율이 나쁨의 비율이 52%이고 좋음이 48%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루트 노드가 되고요. 루트 노드에서 이제 분기가 일어나죠. 분기. 이걸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자, 나무가 자라나면서 가지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나중에 표현할 텐데, 스플릿 분기가 일어나면 두 가지 이제 브랜치가 생기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자식 노드로 가면 이쪽을 이 루트 노드의 왼쪽 마디라고도 하고요. 왼쪽 자식 노드라고도 합니다. 레프트가 되겠죠. 이쪽은 반대로 우측 라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할당이 되면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 323명 중 165와 156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분기가 이루어지면 전체 노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두 종류의 두 노드로 분기가 일어나고 이제 할당이 일어납니다. 할당 로케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면 156명이 이제 할당이 되었으면 이 156명의 또 집단별로 타겟별로 계량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비율 중 87%, 약 87%가 1에 해당되고 이쪽 노드에서는 158명 중에 이제 납품에 해당되는 범주가 16% 정도 됩니다. 반대가 되었죠. 그래서 요 노드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맨 끝으로 이제 다시 분기가 여기서 일어났고 여기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2번은 나눠질 때 이 분리 변수가 이 분리가 일어난 기준이 월 소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323명 중에 월 소득이 213만원 미만이면 이쪽으로 다 갔죠. 반대로 그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측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을 반복을 하는데요. 이제 이 4번 노드는요. 직업이 C, D, E, F에 해당되면 왼쪽으로 할당이 되었고요. 이 165명 중에 직업이 A, B에 속하면 우측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전체 158명이 49와 109로 나누어졌는데 그때의 기준은 분리 기준은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색빛으로 한 거는 이제 종착역이라고 하고 터미널이라고 했죠. 터미널, 종착역이라고 우리가 버스 터미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가 들어오면 월 소득이 213보다 작으면 이쪽 또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 직업이 C, D, E, F에 속하면 여기에 이제 오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터미널 노드 끝마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노드들 중에 이제 뎁스가 여기서부터 1, 2, 3, 4라고 한다면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죠? 다른 거는 다 끝마디에서 끝났는데 이 경우는 다시 분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경우는 9, 39가 일어났고 각각의 비율이 이와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델을 우리가 트리 모형, 트리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트리 모형이라고 하고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의사 결정 나무의 이제 형성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럼 과연 이제 이러한 모델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첫 번째 이렇게 그 나누게 된 변수가 이제 월 소득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직업도 있고 연령도 있는데 어떻게 이제 월 소득이 첫 번째 분리 변수로 결정되었는지와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 있는 게 결정된 그 변수에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이제 그월 소득의 구간이 있을 텐데 이러한 213이라는 값이 결정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어, 적절한 분리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다 보면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 경우에 맨 마지막에 여기서 또 이렇게 분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 이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터미널이 결국 일종의 모델이 됩니다. 한번 모델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노드를 얘를 해석을 해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의 월 소득과 직업, 연령이 있다라고 해봐요. 자, 각자 여러분의 신용 상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이미 주어져 있고 테스트인 경우에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잘 없겠죠. 자, 그럼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여러분의 월 소득이 얼마입니까? 각자 생각하겠죠? 대부분 이제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뭐 물론 뭐 학생 신분이라서 꼭 이렇지는 않지만 일로 갈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직업이 이제 소득은 작기 때문에 여기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업이 A, B는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라고 할게요. C, D, E, F는 C는 이제 학생도 있고요. D는 뭐 다른 직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C가 학생이라고 하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할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예측에서 Y 해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데이터에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고 나쁨이냐 좋음이냐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확률로 치면요. 이제 확률을 조금 좀 오용을 한 것도 있는데 이 값을 확률로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할당이 되면 여러분들이에 대한 예측은 여러분의 X가 있겠죠. 여러분의 X라는 거는 여러분의 월 소득과 직업, 그다음에 연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Y가 1이 될 확률을 예측하는 거죠. 이 확률은 얼마로 해석을 하냐면요. 나이브하게는 간편하게는 이와 같이 하면 되겠죠. 지금 나쁨을 1로 기준으로 뒀으면 나쁨에 대한 게 기준이 되니까 이제 143이 되죠. 그럼 이게 0.905가 됩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X를 보고 Y 신용이 나쁠 확률이 이 경우에는 0.905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확률이라고는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확률로 쓰지만 그냥 스코어 정도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냥 확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확률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0.9의 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걸 기준점 컷오프 밸류를 0.5로 둔다면 0.5보다 크면 1로 예측을 하면 우리 예측 할당은 1, 즉 나쁨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이제 나이가 더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조건에 X가 들어가면 일단 저는 월 소득이 213만보다는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령도 월급이 한 4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연령도 제가 제 나이가 40 얼마죠? 그냥 46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업은 아까 AB가 전문직이라고, 제가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 트리 모델에서 제 경로는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상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로 들어가요. 결국 제가 최종 종착지 터미널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러면 똑같이 아까와 probability, 확률이 신용이 안 좋다라고 하는 나의 x를 보고 신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값이 전체 39명이 할당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몇 명? 19명. 즉 0.47 정도로서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터미널 노드가 각각이 어떤 여러분의 X가 가진 어떤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할당이 되고 어떠한 X든지 간에 이 5개의 터미널 중에 하나에 할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에 할당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제가 여기 할당되었죠. 밑으로 더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 어떤 또 규칙이 이미 쓰였던 변수 중에 또 하나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변수든 기존에 쓰였던 변수든 여기 또 규칙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터미널 정지했죠. 그럼 어떤 원리에서 얘는 터미널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게 스토핑 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인해야 될 게 나무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를 우리가 스플릿이라고 했고 스탑을 해야 되죠. 더 이상 못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게 정지 규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너무 풍성하게 되면 너무 풍성하게 이렇게 흘러가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 경우에 2개씩 자식을 가지게끔 분기가 되면 예를 들면 depth가 지금 현재 모든 맨 마지막 depth가 모든 자식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몇 개가 될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가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분기가 될 거고 얘도 분기가 될 거고 이미 분기가 됐죠? 얘도 분기가 될 거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즉 2의 3승계가 돼요. 여기는 몇 개이죠? 2의 2승계가 되고 여기는 몇 개죠? 2의 1승계가 돼요. 그래서 depth를 아까 여기를 1로 뒀나요? 그래서 depth를 만약에 한 칸씩으로 의미를 둔다면 그 해당하는 에서 이만큼의 가지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큼 깊이가 하여튼 이 통과한 횟수가 10회라고 하면 맨 마지막은 2의 10승계에 약 1000개의 터미널 노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X를 넣었을 때 그 1000개 중에 어디인가 할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무 많아지면 이제 1000가지 중에 하나 많을 수도 있고 혹시나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 한 개로 할당이 되면 이제 너무 많을 때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늘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개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그와 연동된 게 이제 타당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 이거 나중에 추후에 언급하도록 하죠. 자, 이 시간까지는 첫 번째 시간까지는 트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 분리 기준과 정지 규칙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